지난주 금요일 저녁 8시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명동상권 바로 옆 충무로 상업지역 이면도로에 위치한 낡은 소형 다가구 주택 지하였습니다. 올해 초 30년 다닌 직장을 은퇴하시고 평생 꼬박꼬박 모은 돈과 퇴직금, 전액을 영끌해서 숙박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던 60대 초반의 사장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먼지가 뽀얗게 쌓인 캄캄한 지하실에서 스마트폰 랜턴 하나만 켠 채 멍하니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만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대표님, 저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피 같은 퇴직금 다 털어 넣었는데 빌어먹을 똥통 하나 새로 묻을 자리가 없어서 건물이 통째로 썩게 생겼습니다. 저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어떡합니까? 어두컴컴한 지하실을 울리는 그분의 쉰 목소리에는 뼈저린 후회와 벼랑 끝에 선 절망감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여러분, 호스텔 용도 변경이요? 건물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붉은 벽돌 좀 붙이고 인스타 감성 조명 달면 구청에서 허가가 뚝딱 나올 줄 아십니까? 오늘 2부에서는 건축 도면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건물주의 목줄을 쥐고 파산의 늪으로 질질 끌고 가는 진짜 치명적인 함정, 딱 3가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홍대 바닥 16년 힘찬입니다. 본격적인 진짜 함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 어설픈 전문가들 말만 듣고 아주 단단히 착각하시는 가짜 정보부터 하나 완벽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호스텔 하려면 주차장 기준이 엄청 빡세서 구도심 꼬마 빌딩은 절대 안 된다던데, 제가 16년 현장 실무자로서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현장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현행법상 호스텔로 용도 변경 시 주차장 설치 기준은 시설 면적 134제곱미터당, 그러니까 딱 40평당 한 대만 확보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1층에 흔히 들어오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일반 근린생활시설과 완벽하게 똑같은 주차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신축으로 원룸을 짓거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할 때보다 주차 대수가 훨씬 적게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차장 대수가 모자라서 호스텔 용도 변경을 못하는 경우는 제 16년 실무 경험상 현장에서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가끔 잘못된 컨설팅 업체들이 주차장 핑계를 대면서 사업을 포기시키거나 다른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시장에 주차장 때문에 호스텔이 안 된다는 괴담이 돌까요? 그건 건물주들이 진짜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는 주차장이 아니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숨어 있습니다. 주차장 핑계대는 어설픈 정보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발목을 자르는 진짜 덫은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2부의 진짜 핵심입니다. 도면에도 안 나오고 우리 눈에도 안 보이기 때문에 매물 보러 갔을 때 10명 중 9명은 그냥 지나치는 엄청난 폭탄, 바로 건물 밑에 묻혀있는 정화조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충무로 60대 사장님도 주차장 대수는 아주 가뿐하게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환경과에서 날벼락 같은 정화조 용량 턱없이 부족, 허가, 절대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화조 용량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종별 오염부하 계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필요한 인조수, 즉 인원수는 용도 변경할 면적 곱하기 오염부하 계수로 구하는데요. 여기서 숙박시설인 호스텔의 계수는 0.08입니다. 사실 이 수치는 다른 식당이나 상업업종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화조까지건 문제 없겠지 하고 방심하며 간과하시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호스텔로 바꿀 면적이 66제곱미터라면 66에 0.08을 곱해서 5.28이 나옵니다. 이걸 올림하면 최소 6인 기준 이상의 정화조가 필요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매입한 충무로 상업지역의 소형 다가구 주택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데다 애초에 거주 인원이 한두 명밖에 안 되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기존 정화조 크기가 정말 턱없이 작았던 거죠. 명동 상권을 찾는 수많은 호스텔 투숙객들이 꽉꽉 들어차서
매일 밤 씻고 화장실 쓰면서 쏟아내는 물의 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용량인 겁니다. 아니 대표님, 정화조가 작으면 까짓것 돈 1,000만 원 주고 마당 좀 파서 큰 정화조 통 하나 새로 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주분들이 이렇게 아주 쉽게들 생각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 건물이 있는 곳은 땅값이 금값인 충무로 상업지역입니다. 대지 면적 자체가 너무 좁고 건물이 옆 건물과 거의 맞닿을 정도로 땅의 경계선까지 꽉꽉 채워서 지어져 있었습니다. 마당 자체가 아예 없으니 땅을 깊게 파낼 포크레인이 들어갈 틈도 없고 기존 콘크리트 바닥을 사람이 수작업으로 다 깨부수더라도 새 정화조 통을 묻을 적인 여유 공간 자체가 단 1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남의 땅을 뺏어서 늘릴 수도 없고 옆 건물 벽을 허물 수도 없는데 이 건물을 도대체 어쩌면 좋습니까? 제 평생 퇴직금 다 들어갔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 사장님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그토록 꿈꾸던 호스텔의 꿈을 포기하셨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인테리어 공사는 올스톱됐고 지금 텅 빈 폐건물 상태로 매달 800만 원씩 은행 대출 이자만 공중에 뿌리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예쁜 붉은 벽돌 외관만 보고 덥석 샀다가 땅속에 파묻힌 정화조 하나 때문에 노후자금 전 재산이 완벽하게 묶여버린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류보다 무섭고 진짜 사람 피를 말려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구청 서류상으로 주차장 맞추고 소방법 통과하고 정화조 조건까지 완벽하게 맞췄다고 끝난 줄 아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단체로 머리에 띠 두르고 구청에 들어 누우면 여러분이 수십억 주고 산 건물은 그날로 아무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바로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주민집단민원인데요. 얼마 전 퇴직금에 연끌대출까지 풀로 당겨서 연희동 이면도로 주택가에 있는 꼬마 빌딩을 매입한 40대 후반 IT 회사 차장님 사례입니다. 이 건물은 다행히 정화조 공간도 넉넉했고 주차장도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감성적인 호스텔로 밸류업해서 외국인들 상대로 쏠쏠하게 운영할 생각에 아주 기분 좋게 철거 공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 건물이 하필 초등학교에서 딱 150m 떨어진 상대 보호구역에 걸려 있었습니다. 수개월간 마음 졸이며 어렵게 교육청 심의는 통과했는데 공사 시작 딱 일주일 만에 연희동 동네 맘카페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우리 애들 학교 가는 좁은 골목에 매일 밤 캐리어 끌고 와서 술 먹고 떠드는 외국인 숙소가 웬 말이냐, 결사 반대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순식간에 분노한 학부모들이 단체로 구청 건축과에 하루 100통씩 민원폭탄 전화를 돌렸습니다. 심지어 공사장 입구를 학부모들 차로 꽉 막아버려서 자재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관광진흥법상 호스텔 규정에는 애매한 문장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집단 민원이 빗발치면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피하려고 평소라면 그냥 넘어갈 사소한 규정까지 엄청나게 까다롭게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견디다 못한 구청에서 최후의 카드인 건축법 제11조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변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합법적인 조건이라도 허가를 거절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독소 조항입니다. 그 40대 차장님, 제 사무실로 찾아오시더니 소파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습니다. 대표님, 저 퇴직금 다 털어넣었는데 악성 민원 때문에 3개월째 공사 중단입니다. 이자 내느라 마이너스 통장도 다 찼고요. 매일 밤 거실에 있는 아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겁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가 16년간 마포, 홍대에서 수백 건의 현장을 보고 상담하며 뼈저리게 느낍니다. 호스텔 용도 변경 공사는 무조건 조용히 먼지 안 나게 주변에 소문내지 말고 쥐도 새도 모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도면 위의 법규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게 바로 동네 주민들의 민원 폭탄입니다. 자, 2부 내용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호스텔 주차장은 134제곱미터당 한 대라 일반 상가처럼 널널합니다. 주차장 핑계대는 가짜 정보에 속지 마십시오. 둘째, 용도 변경의 진짜 함정은 정화조입니다. 정화조, 묻을 땅 한 평조차 나오지 않는 꽉 찬 상업지역. 옛날 건물은 절대 쳐다보지도 마세요. 셋째, 학교 근처 연희동 같은 주택가에서 섣불리 소문내며 공사하면 민원 폭탄 맞고
퇴직금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은 건물을 매입하러 가실 때 눈에 보이는 예쁜 겉모습만 보셨나요?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정화조 용량이나 주변 이웃들의 텃세와 민원 성향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찔했던 경험이나 현재 겪고 계신 답답한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현장 실무자의 시선으로 명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와 2부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소중한 자산 힘찬이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